네, 자, 시장의 이슈 점검을 해보고 또 유망한 종목도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계속해서 좀 기록을 세우고 예. 있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좋은데 뭐 주 초반에는 외국인 매도도 있었고 또 코로나 상황도 심상치가 않아서 약간 우려감이 좀 들었는데 기록을 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시장이 좀 레벨업이 되는 건가라는 예.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오르고 또 실물 경제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또 생각도 기저에 좀 깔려 예, 있거든요. 예.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네.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없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우려의 네.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수급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그 자체로 시장에서는 지금 운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월에 급등을 하고 역사적 신고지수를 내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봉쇄력이 되고 있고 그러면 WD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땐 백신 투약이 임박했다라는 게 이제 호재성으로 작용이 됐고 그 미국의 경기 부양책 논의가 호재성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있을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것을 기대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차익 실현 매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기대감에 의해서 좀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미국 시장에서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장의 특징으로 본다면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죠. 어제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5,100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렇죠. 기관과 외국인은 2,500억씩 순매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도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부진하면서 개인들이 체감적으로 좀 좋지 않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특징은 삼성전자 위주 그리고 오늘은 자동차 오르고 있지만 LG화학, 2차전지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오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1위, 2위인데 네. 이 두 종목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어떤 걸 기대고 있냐면 다음 주에 선물에서 동시만기가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위쪽으로 매수 위쪽으로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시장이 계속 이 방향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전반적인 특징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황 그렇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에서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해서 가장 이슈는 뭐냐라고 네. 본다면 지금 현재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보고서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 내년도 가이던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들 반도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럴 그쵸. 수밖에 없는 게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신효과를 내니까 더더욱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와 함께 이들 세 종목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몽땅 올라가는 바람에 네. 지수는 굉장히 올라가면서 그쵸. 나머지들은 좀 추종하는데 좀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에서는 이제 IT 투톱,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만 오르다 보니까 쫄림 현상이 나타나서 또 개인들의 또 소외감이 좀 남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의 지수 말고도 시장을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달러 네. 인덱스라던가 금 가격이라던가 네. 최근 좀 변화된 조짐이 있었습니까? 네, 약간의 변화가 네.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세도 계속 따라갔는데 약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오르는가? 그건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네.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좀 해봐야겠죠. 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9%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91포인트 레벨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달러 인덱스의 올해 최고점이 103.9포인트였어요. 근데 최저점이 91.7포인트였거든요. 최저점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다 보니까 즉 달러 약세다 보니까 위안화와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반면에 금 가격은 하락을 하고 WTI 유가는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런던 금속거래소의 구리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지표만 불러드렸는데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로 인해서 달러가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에 의해서 위안화와 원화가 강세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와 구리가 상승하고 최근 들어서 금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 지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과 그 이머징 마켓의 시장 강세 시그널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지표들이 지금 원화가 1,100원을 하향 돌파하느냐 마느냐까지 갔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러 인덱스가 91포인트 초반까지 왔어요. 이 얘기는 올해 최저점까지 왔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 지표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멈춰설 것이냐, 아니면 멈춰섰다가 되돌림 반등을 빠진 건 반등하고 올라간 건 내려가 금 가격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를 이제부터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방향대로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예. 이들 방향과 반대로 멈춤 현상이 나타나고 이들 지표들이 반대로 가면 시장도 반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시황을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네. 이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신흥국 시장에 ETF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연말에 월말에 리밸런싱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동이 지금 되고 있는데 미국에 상장된 신흥국 ETF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코드 EEM이라고 얘기하는 iShares 이머징 마켓 ETF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IEMG를 쓰고 있는 iShares Core MSCI 이머징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중국이 약 37%, 34% 들어가고 한국이 12에서 13% 들어가고 대만이 12에서 13%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 ETF의 유입과 유출의 자금을 차트를 보면요. 지난 3월 이후에 급격하게 빠졌어요. 어느 정도 빠졌냐면 약 $150 정도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우리 시장은 4월부터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온 게 아니고 11월 중순부터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이 중에서 한국은 약 2.8억 달러, 그리고 중국 본토 시장은 약 3.1억 달러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ETF에 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ETF에 속해 있는 국가의 또는 그 국가에 있는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1월 중순부터 들어왔다고 제 표현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11월 중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제 뭐 잠깐 들어왔다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 꾸준히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자금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그냥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은 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지표의 멈춤이나 주요 지표들의 멈춤이나 반전이 일어났을 때 이 시장도 그때 가서 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은 급등하고 있는데 경기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4분기예요. 네. 4분기에 우리나라만 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한 피해 이런 부분들은 내년 1분기에 가서 4분기의 경기 지표에서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11월, 12월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이것은 미래의 경기에 대한 미래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에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1분기 가서 1월, 2월, 3월 가서 4분기의 경기 지표나 4분기의 실적들이 나왔을 때 네. 그때는 정말로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이미 내년의 것들은 다 끌어다 썼단 말입니다. 이미 선반영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네.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의 시장을 어떻게 봤냐면 9월, 10월에 조정을 보이고 그다음에 11월 뜨고 뭐 12월에 좀 조정 보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다시 생성하는 이런 시황을 중기 시황을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12월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 내년도 1월, 2월, 그러니까 내년 1q 시황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또 1,100원대를 깬 모습이네요. 1,098원까지 네. 떨어졌는데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11월 중순부터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또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내년 1분기 때는 또 실제 경기에 관련된 지표들이 또 네.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경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예,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네. 그러냐면요. 시장이 지금 상승했다 차익 매물이 나오던 어떻든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워낙에 자금이 풍부하게 있고 위쪽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해요. 네. 시장에 상승 탄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큰 조정보다는 등락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수가 등락하는 동안에는 개별 종목장이 벌어집니다.
종목별로는 실적이 좋은 종목은 자기 자리를 그냥 계속 찾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종목 위주로 보는 시황관을 가지면서 투자해도 무난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도 성장주 위주로 그동안은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저도 반도체 종목 두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계속 지금 내년도에 Q에 수요의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반도체 성장을 약 8% 올해는 한 5%였는데 8%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섹터입니다. 그 중에서 위로 업사이드가 더 많은 게 어떤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 중에서 제가 한 두 종목 정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ISC고요. 이 ISC는 각종 디바이스 반도체 후공정에 있는 테스트 소켓, 우리나라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반도체 업황 사이클과 당연히 연동하겠죠. 근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7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260억 정도 나오고요. 네. 내년도 예상은 한 330억 정도 됩니다. 반도체 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21%, ROE가 12%나 되는 기업이에요. 아주 우수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도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해성DS라는 기업인데 이것도 반도체 패키지, 반도체 기업입니다. 반도 패키지의 리드 프레임인데 리드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반도체 회로에 긋는 그래핀 소재로 연결되는 그 리드 프레임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왜 이걸 굳이 설명을 드리냐면 리드 프레임은 반도체 이외에도 뭐 자동차나 뭐 화학이나 어떤 소재에 들어가는 그런 리드 프레임을 그 소재를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도 실적을 보면 지금 시가총액 3,300억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470억 정도 납니다. 내년도에 5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년은 빼더라도 올해 470억인데 지금 3,300억 정도 영업이익이에요. 시가총액이에요. 영업이익률 10.4%고 ROE가 15% 이상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지금 반도체가 핫하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안에서 내년도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상당히 많이 남은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종목 네. 정도 소개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해성DS 그리고 ISC까지 들어봤고요.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